스페셜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던 모습은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평 전문가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미 옵션 만기일에 움츠린 시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 옵션 만기일에 움츠린 시장이라고 해주셨는데 중국의 GDP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미국인데 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 모습인데 지금은 사실상 좀 단기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에 이제 사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추석 때입니다. 올해 한 해 내내 연준 위원들의 어떤 통화정책, 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 변화 이게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인 게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경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혼자서 좋다고만 하는데 지금 저는 그것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 이런 국경이 조금 차단됐다가 해소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적으로 좀 풀이를 했었고 레귤러들은 계속 고용 해고를 하고 있다. 지금도 빅테크 기업들은 고용 해고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우방 국가들에 대한 캐파 증설을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의한 이런 공장 건설들을 했죠. 칩스법이라든지 IRA 법안이라든지 실시를 해가면서 세액 공제 해줄게 이랬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한 반증 요소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미국 시장에 올라간 형태 또한 미국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가 국내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요. 좀 가팔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모습을 보더라도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이 예상되겠구나 하시는 거는 좀 보여지시죠. 네, 지금 조정받을 때가 좀 됐고 한번 내려올 만한 위치도 됐습니다. 네. 조금 위태롭죠 여러분들. 네, 여기가 19,500, 600까지는 좀 조정을 받겠다. 21선이 깨지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그 중국도 그랬고 국내도 그랬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 동시 효과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조성자들 공매도를 합니다만은 그 비노가 공백도 상당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이틀 정도는 잘 버티셔야 됩니다. 오늘하고 특히 이제 월요일 오전장까지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관망세가 쏟아져 나올 때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안 잡는 게 좋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완벽하게 지지력 테스트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괜찮고요. 밑에서는 약간 저는 이걸 민준섬이라고 하는데 이런 삼각지대가 형성됐을 때도 손절은 좀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황적인 요소는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매크로 변수 발표에 따른 해석으로 계속 논다. 변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분석도. 어제도 경제 지표들 나왔었죠. 네.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이제는 그 스토리 라인이 너무 식상해서 좀 잘 나오면 다시 괜찮다. 소프트 랜딩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물가 올라간다 이러고 좀 안 좋게 나오면 아이고 경기 침체네. 금리 인하해야 되겠다. 이런 쪽. 이렇게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지만 금리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시차 발생, 그걸 피벗이라고 하듯이 그 부분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물 경제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실물 경제가 좀 망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구재 그런 쪽들이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가 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증시 자체가, 미국은 그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AI의 어떤 그 시발점을 미국에서 지금 선도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끌어올렸는데, 고점 한번 갱신은 하는 척 했지만 2500포인트 지지를 못 받으니까 조금 눌림목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동성 공급 이야기는 나왔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GDP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구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막 대차게 하는 거고 세부 정책안들을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홍콩 항생지수 모습인데 약발은 사실은 먹히고 있어요. 지수가 뭐 증명을 해주는 거고 상해 종합지수 오랜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인데 너무 좀 높이 갔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네, 각도가 여러분 뭐 80도에 육박하는 각도라서 이때 당시에 부럽기도 했고요.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 증시는 이렇게 갈 때 뭐 지지부진했죠. 사실상. 그래서 살다 보니 국내 증시의 타겟팅을 먼저 봐야 될 때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대 지수를 타겟팅해왔던 거고 지금은 뭐 고점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인데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갭상승했거든요. 여기를 좀 안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라인 정도에서 기술적으로 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옵션 만기 끝나고 다시 단기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제 경험칙적인 거니까 미대선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예단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망세로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됐냐?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움츠려들기가 좀 있는 거죠. 오늘은 옵션 만기일 때문에 시장이 좀 움츠려드는 게 있지만 미대선에 대한 이런 움츠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 부분에 관해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이런 미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좀 흘러내리는데 강하게 좀 버티면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기관 행보로. 안 그러면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건데 이건 좀 괴롭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내도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해석에 비중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선물로 돌아와서 달러 인덱스 모습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 좀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뭐 완전히 지금 수직 상승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좋았던 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대를 좀 밖으로 벗어나면서 시황적인 요소가 먼저 붙어줬죠. 금리 인하막 소식이 들려오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드디어 가나보다 쭉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도 좀 올라갔고 내용들이 계속 시황적으로 선행 요소로 바뀌죠. 막 연준 의원들 스탠스 경기에서 지금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여기서 지금 변곡점인데 결정될 것 같은데 미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안전자선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말인즉슨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모습인데 뭐 금리 인하 50bp 했고 11월 달에도 지금 25bp는 할 태세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속도인데 경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속도 조절이죠. 우리가 그 마지막 연준의 패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들도 꽁꽁 숨길 거다. 지금은 올라간 형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가버리니까 환율은 계속 좀 올라가는 구도죠. 그러면 숨만 쉬어도 이제 환차손이 발생되니까 외국인 수급 동태가 좋지 않죠. 그렇게 넘어가 보면 오늘 업종 차트에서 투자 종합을 먼저 보게 되면 양대 현물은 올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복수의 활극, 이 부분이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이꼴 2차전지 수급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외국인들은 전혀 사고 있잖아요. 오늘 선물도 좀 매도고, 결국은 이제 관망세를 좀 펼치면서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인 뭐 지지저항 이론도 중요하고 시황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이제 수급입니다. 이건 숫자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가중되고 있다. 이제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미대선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모습은 이제 양대 업종 차트 모습을 좀 보면요. 결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 관망세인데 750선이 오늘 종가 마감으로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이 조금 체감 지수가 안 좋으시죠. 네. 뭐 다 예견했던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 좀 덜어내고
아니다. 나는 뭐 박스권 하단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날 게 없죠. 지금 지수단 우리 국내만 보면 좀 조정받아도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가 지금 720선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열어 두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받겠다. 아니면 난 저기까지 좀 버티겠다. 아니면 난 지금 좀 자르겠다. 요걸 이제 결정하시면서 가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2600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라인이 2550선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2550선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는 26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부터 줘야 되는데, 내려가면 2500선, 2550선, 2500선인데, 위로 이제 그 매도 물량 출회와 저항 구간이 붙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려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시간 소요가 좀 될 것이다. 요때 이제 하필이면 미대선에 대한 관망세 이런 게 2, 3주 맞물리면 조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종가 마감 중요하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되돌림도 중요한데 약간 일주일 정도 뭐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 뭐 하루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 이런 거보다 조금 투자 기간 길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센스입니다. 투자 계획을 먼저 설정해 가는데. 그죠? 아니면 진짜 배트 짧게 딱 잡고 그래, 뭐, 3% 손절, 딱, 이렇게 가시는 게 베스트고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해맑게. 나는 미대선, 3일 전에 손절해야지. 그거는 아니한만 못해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그렇죠? 네. 옵션 만기일은 굳이 뭐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좀 견디고 넘어가는 게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는 그래도 오늘 18일인데,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괴로워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조금 기간 설정을 길게 하는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망심이 짙은 금요일장 전략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섹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외주 준비하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첫 번째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비만 모멘텀 이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만 모멘텀 이제는 이라고 해주셨는데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관련 주들입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뭐 내일도 모르는 게 정답이고요. 그중 가장 정답이 뭐냐? 내일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 이제 비만 모멘텀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다 좀 해먹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돼요. 이제 위고비가 원래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적으로 봐야 되는데 워낙 완판되고 막 히트작이 되다 보니까 뭐 지방 분해 이런 건가 봐요, 여러분들. 사실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굶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먹고 밤늦게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죠. 운동 안 하고. 어찌됐건 그 위고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잘 나간다. 그래도 영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펩트론이 계속 대장주 형성했는데 오늘 빠집니다. 지금 벌써 5.8%대 내려가는데 요거는 좀 차익 시너로 이제 보는 게 맞죠.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3일 때 딱 노렸어야죠. 이게 막차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딱 놀린 목들. 이런 부분이 맞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이 막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뭐가 갑니까? 어제 그제 한미약품이죠. 그래서 한미약품 뭐 이제 기업 분석이나 파이프라인 분석 이런 거보다도 추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딱 아시겠지만 그 35만 원 어림수에 딱 걸려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거든요. 이러면 다음 주에 당장 못 가고 조정받고 가요. 네, 조정받고 가기 때문에 내려오면 지금 기회는 되겠는데 이제 비만 모멘텀이 사그라들면 뭔가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다른 주도주가 공백을 채우겠죠. 그럼 어디냐? 삼바죠. 105만 원. 이제 뭐 105만 원이 입에 붙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105만 원 회복을 지금 하고 어제 뭐 21선까지 빠졌지만 견뎌내고 다시 올라갔는데 오늘도 105만 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 종가 마감이죠, 여러분들. 주봉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든 105만 원 이외에서 좀 형성되고 양봉 마감 된 다음에 월요일 날 좀 빠질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양상봉 다음에 음봉을 좀 견디면서 신고가를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이제 9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하단 지지력 테스트하고 지그재그 이렇게 가느냐 이제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세는 뭐 전혀 이제 망가지지 않았고 다음 위로 이제 상승 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죠. 산 2개.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들이 막 할 때 자금이 그쪽으로 가니까, 최근에 이제 막 신고가 갱신하고 잘 나갔던 뭐 SK바이오팜들, 이런 거 좀 눌림목 들어갔죠.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보는 SK바이오팜의 올해 이제 목표가는 다 왔어요, 여러분들. 뭐 13만 원에서 저도 13만 5천 원 본다 말씀드렸고, 인터뷰 때도 13만 3천 원 제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바이오팜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약간 HLB,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막 퍼포먼스 붙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SK가 붙어서 그런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올인데요. 이것도 이제 오늘 내일 잘 견뎌야죠.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지저항대를 좀 그려봤는데 맥시멈 쪽으로는 한 42,000원 정도가 보이고요. 여기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좀 힘들고, 우리가 뭐 이제 증중 근무력증이나 적응증 확대에 관해서 시간이 없고, 다루기가. 단기적으로는 43,500원만 버티면, 월요일까지 지금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버티면 튀어서 올라갈 겁니다. 이제 튀어 올라오면서 다시 신고가 갱신, 5만원 밀고, 위에 이제 매물대가 쌓이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어림수들을 밀면서 불꽃 슈팅.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아직 파동이 3파동까지 안 깠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고 조금 더 여력은 남아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나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 돌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스권 장세 돌입이라고 해주셨는데 미국 대선 이슈까지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때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LNF가 이제 10만 원이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제 21선 지지적 테스트가 안 되고 상단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러 가는 건데 하단들은 만들어졌어요. 하단들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막 빨리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싹 한번 눌러주고 응축시켰다가 밀어주고 이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LNF는 상단이 12만 원이 됐고요. 에코프로 BM은 상단이 뭐 19만 원, 19만 5천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되돌림이 나올 건데 이 되돌림에 하필이면 시황적으로 맞물림이 있는 게 3분기 실적이 남아있다는 거. 미국 대선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우려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되돌렸다가 다음 주에 뭐 차익실현 나오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지금 이렇게 확 뚫고 가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 짧은 배트 짧게 잡고 수익 실현하고 내려올 공산이 좀 크다.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면 오케이 받아주고 끌고 가고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악재는 선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평가가 좀 보수적인 편이잖아요. 객관적으로 2차 전지 바라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여러분들 위치가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렀죠. 단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년과 같은 불꽃 슈팅 퍼포먼스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숫자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실적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네. 그 부분이고 단지 그때보다는 낮은 가격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 것이죠. 여전히 밸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추세를 틀림만 남았다. 근데 추세도 여러분들 이렇게 완만하게 1년 한 2개월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파른 상승세는 나오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외주 섹터 준비하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쓰셨나요? 네, 뭐 화장품 원전 진단키트 해치 전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화장품 원전 진단키트 해치 전략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도주가 시죠, 여러분들. 네, 뭐 당연한 예측 시나리오라서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겁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뭐 시겠지 했거든요. 어제 아마 TSMC가 좀 튀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중수적인 생각이죠. 왜냐면 여러분 TSMC 코스 패키징이나 어도베이스 패키징이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에 득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하고는 무관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증시가 별로 좋지 않죠. 그나마 뭐 이제 TSMC 관련주 에이징랜드나 오늘 조금 갈까 했는데 이 틈바구니를 결국은 이제 원전 뭐 오늘 두산 밥캐시 뭐 또 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중국 관련주들
뭐 코스백스 모습인데 괜찮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는 위에 상단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는데 한 15만 원 정도, 이 정도 단기반 등세. 이런 데가 이제 뷰티 업종들이 막 좀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식상한데요. 원숭이 두창, 뭐 엠폭스. 지금 뭐 엠폭스 나온다고 뭐 불꽃 슈팅들 나오겠습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뭐 아주 변이가 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염병 관련된 주들은 단기 이슈 테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대신 이제 유동성 공급을 했으니까 좀 길게 보면 성공 전략으로 갈 공산이 높죠. 단지 이제 주도주가 이렇게 나설 때, 뭐 어찌됐건 미대선이 지나가 나면 올해보다 지금 내년 증시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긴 해지 말고는 의미 없어요. 고로 짧은 해지 전략으로 보실 분들은 기술적 대응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에이징랜드 준비했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TSMC 협력사가 부각되면서 전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선반영 됐던 이제 분위기는 있는데요. 에이징랜드가 국내 상장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했거든요. 이제 VCA나 DSP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만에 상장하지 왜 우리나라에 상장했을까? 어찌됐건 협력 업체입니다. 네, 이제 TSMC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눌림목 좀 들어가요. 네, 어제 거래량 좀 발생됐고, 눌림목 다음에 그래도 조금 단기 반등세, 뭐 39,000원, 4만원까지는 좀 여력이 남아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목표가나 이런 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투자 기간 길게 안 잡으면 지금이 이제 매수 타이밍 맞는데 이제 잘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해야 되는 시기죠. 조금 눌림목 한번 나오면 월요일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해서 한번 추천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TSMC가 워낙 독과점 구조입니다. 인정하고 TSMC의 밸류체인들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이징랜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징랜드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공개 방송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말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했고요. 아신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삼성전자의 죽느냐 사느냐 주가 반등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일요일 날 커뮤니케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시장의 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게 오후장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